100만원어치를 팔면 70만원 이상이 남는 메모리 시장, HBM 7세대 12단 샘플 공급,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하이닉스에는 대형 호재가 줄줄이 발표되며 신고점을 돌파한 가운데 간밤 미국 증시는 장 막판에 밀렸습니다. FOMC는 생각보다 매파적이었고 연준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듯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보통 이런 분위기라면 성장주와 반도체는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다시 중심을 잡았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고 그 중심에는 SK 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이 FOMC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금리 부담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이닉스를 보는 이유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AI 인프라 투자는 계속 커지고 있고 메모리 공급은 쉽게 늘지 않고 있고 HBM4E에서는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기술 주도권을 증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의 핵심은 단순히 올랐느냐 빠졌느냐가 아닙니다. 매파적 FOMC라는 부담 속에서도 시장이 왜 다시 하이닉스를 먼저 보는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번 FOMC는 편한 이벤트는 아니었습니다.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시장은 점도표와 기자회견에서 매파적인 색채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연준은 물가를 쉽게 놓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줬고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장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미국 증시가 장 막판에 밀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소매 판매가 좋았고 마이크론 목표 주가 상향도 반도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그런데 FOMC 이후 금리 부담이 다시 커지고 트럼프의 미 이란 관련 발언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막판에 흔들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FOMC가 시장의 큰 추세를 꺾을 정도였느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 매파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쇼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매파적으로 나온 배경에는 결국 에너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있는데 미 이란 휴전 이후 유가는 70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물가와 고용 데이터가 안정된다면 연준도 앞으로 계속 같은 강도로 밀어붙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FOMC는 반도체 상승 흐름을 끝내는 신호라기보다 급하게 오른 시장의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이벤트에 가깝습니다. 국내 증시도 같은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코스피는 최근 5거래일 연속 급등했습니다. 누적 상승률도 컸습니다. 이 정도로 빠르게 오른 뒤에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 더 불안합니다. 문제는 조정이 나오느냐가 아니라 그 조정이 추세를 깨는 조정이냐입니다. 지금 시장은 FOMC 부담과 단기 급등 피로가 겹친 구간입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반도체 이익 모멘텀과 AI 인프라 투자가 살아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의 급등장은 닷컴 버블처럼 밸류에이션만 앞서가거나 금융위기와 코로나 이후처럼 폭락 뒤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강세는 반도체 실적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 상향에도 반도체 수출과 설비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커지면서 한국 경제 전체의 숫자까지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하루 이틀 흔들림보다 주도주가 왜 주도주인지 봐야 합니다. 그 중심에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이유는 AI가 실제 돈으로 바뀌는 지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AI 이야기는 많습니다. 챗봇도 있고 클라우드도 있고 데이터 센터도 있고 전력기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AI 이야기 중에서 가장 먼저 숫자로 확인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입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데이터를 더 많이 처리해야 합니다. GPU가 아무리 좋아도 그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밀어넣어주는 메모리가 부족하면 성능을 끝까지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HBM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 HBM 시장에서 가장 선명한 기업입니다. 시장이 하이닉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설명이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납니다. GPU 수요가 늘어납니다. GPU가 늘어나면 HBM이 필요합니다. 그 HBM에서 하이닉스가 앞서 있습니다. 이 구조가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FOMC가 매파적으로 나와도 시장은 하이닉스를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금리는 부담이지만 AI 인프라 투자가 멈추지 않는다면 HBM 수요의 방향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는 SK 하이닉스의 HBM 7세대 12단 샘플 공급입니다. 이건 단순히 새 제품을 만들었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AI 메모리 경쟁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이닉스는 12단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핀당 최대 16GBps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구현했고 전력 효율도 이전 세대보다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왜 이런 제품을 원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AI 서버는 하루 종일 고부하로 돌아갑니다. 연산을 많이 하면 열이 쌓이고 열이 쌓이면 성능을 끝까지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단순히 빠른 메모리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빠르면서도 오래 안정적으로 버티는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하이닉스가 HBM에서 속도와 전력 효율, 그리고 열 관리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진짜 경쟁은 순간 속도만이 아니라 고부하 환경에서 성능을 계속 유지하는 능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그 방향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이번 샘플 공급은 삼성전자와의 경쟁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도 샘플 공급을 앞당기며 차세대 HBM 경쟁에 본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HBM 시장은 하이닉스가 혼자 앞서가는 그림에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차세대 제품으로 정면 승부하는 구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이닉스의 강점은 기술 발표 하나가 아닙니다. AI 고객사들은 새 제품의 스펙만 보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일정에 맞춰 공급할 수 있는지, 수율이 안정적인지,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지 봅니다. 하이닉스가 지키려는 건 단순한 1위 자리가 아닙니다. 고객사 머릿속에 박힌 AI 메모리 핵심 공급사라는 위치입니다. 삼성전자가 추격하면 경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하지만 이 경쟁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HBM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요가 작으면 이렇게 빠르게 차세대 샘플을 앞당길 이유가 없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동시에 HBM4E를 밀어붙이는 건 그만큼 고객사들의 요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한국 반도체 전체의 위치를 봐야 합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D램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팔리는 D램 10개 중 7개가 한국 기업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점유율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시대에 한국이 글로벌 메모리 공급망의 핵심 축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프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GPU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HBM과 D램, 고성능 저장 장치가 함께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AI용 고부가 메모리에서 시장의 가장 선명한 선택지입니다. 이 그림이 한국 경제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분기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배경에도 설비 투자와 수출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AI 인프라 투자와 연결된 반도체 수출 증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이제 단순히 한 종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와 코스피 흐름을 설명하는 핵심 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메모리 호황은 예전 사이클과 결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PC와 스마트폰 수요가 살아나면 D램 가격이 오르고 재고가 줄면 메모리 회사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요소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AI 인프라라는 더 강한 수요가 붙었습니다. AI는 데이터를 먹고 움직입니다. 모델이 커질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고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추론 요청도 계속 쌓입니다. 처음에는 AI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큰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AI가 실제 서비스로 퍼지면 매일매일 서버가 계속 돌아가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메모리입니다. HBM은 GPU 옆에서 데이터 병목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 D램도 서버 전체를 받쳐줍니다. AI 서비스에서 쌓이는 데이터는 고성능 SSD와 NAND 수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번 메모리 호황은 한 제품만 좋아지는 그림이 아닙니다. AI 인프라가 커지면서 메모리 전체가 같이 끌려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하이닉스가 강한 이유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마진과 가장 선명한 수요를 가진 HBM에 가장 깊게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6만원어치를 팔면 70만원 이상이 남는다는 표현이 이번 반도체 호황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메모리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70%를 넘는다는 건 그냥 장사가 잘 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고객이 물량을 원하고 공급사는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으며 공급 부족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경기 민감 산업에서는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이익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지금 메모리 시장은 고객들이 오히려 물량을 확보하려고 줄을 서는 분위기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AI 인프라 투자를 멈출 수 없습니다.
검색, 클라우드, 광고, 기업용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로봇까지 AI가 들어가는 영역은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HBM과 D램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급사는 협상력이 커집니다. 하이닉스의 수익성이 높은 이유는 단순히 원가를 잘 줄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AI 시대에 고객이 꼭 필요로 하는 병목 부품을 제때 공급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이닉스 실적 전망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하이닉스를 무조건 좋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장의 기대치는 매우 높습니다. 좋은 종목일수록 더 완벽한 숫자를 요구받습니다. 다음 시험대는 마이크론 실적입니다. 마이크론은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온도를 먼저 보여주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시장은 마이크론을 통해 지금 메모리 호황이 얼마나 강한지, 마진이 유지되는지, 공급 부족이 계속되는지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출보다 마진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마진이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높은 마진을 유지하면 시장은 HBM과 D램 공급 부족이 구조적이라는 쪽에 더 강하게 베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에도 긍정적입니다. 반대로 마진이 흔들리거나 설비 투자 확대가 공급 과잉 우려로 해석되면 하이닉스도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뉴스만 보고 흥분할 구간이 아닙니다. 좋은 구조가 실제 숫자로 계속 확인되는지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하이닉스는 강하지만 시장의 눈높이도 그만큼 높아져 있습니다. 오늘 북미 증시를 보면 이런 긴장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FOMC는 매파제적이었고 미국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보통이면 국내 증시도 부담이 커야 합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장 초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반도체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시장이 FOMC 부담보다 반도체 이익 모멘텀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흐름이 매일 이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근 코스피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급등 이후에는 언제든 속도 조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 조절과 추세 훼손은 다릅니다. 지금 조정이 나온다면 그건 과열을 시키는 조정에 가까울 가능성이 큽니다. 주도주가 무너지는 조정과 주도주가 쉬어가는 조정은 전혀 다릅니다. 하이닉스를 볼 때도 이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락이 나오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받아주는지, HBM과 AI 하드웨어 쪽으로 수급이 유지되는지, 코스피가 반도체 중심의 흐름을 잃지 않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은 공포가 아니라 속도 조절입니다. AI 혁명이 한국 경제를 끌어올린다는 점도 하이닉스 전망에서 중요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설비 투자와 수출 개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반도체 수출입니다. 전 세계적인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한국 반도체 수출을 밀어올리고 있고 그 결과가 한국 경제 성장률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이닉스의 실적이 단순히 기업 하나의 호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AI 인프라 투자라는 글로벌 흐름이 한국의 수출과 설비 투자, 코스피 흐름까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그 연결고리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증시가 글로벌 경기와 환율에 흔들리는 시장으로만 보였다면 지금은 AI 제조 공급망의 핵심 시장으로 다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큽니다. 한국이 AI 모델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돌아가기 위한 메모리를 만드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하이닉스는 단순 주도주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AI 레버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시클리컬 순환매도 같이 봐야 합니다. 최근 외국인은 화학, 철강, 비철, 운송, 디스플레이 같은 경기 민감 업종에서도 순매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건 주도주가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도체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시장 안의 돈이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며 키 맞추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시장 밖으로 빠지는지 아니면 시장 안에서 도는지입니다. 만약 반도체가 쉬는 동안 시클리컬이나 전력기기, 조선, 방산, 금융으로 돈이 돌면 시장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반대로 반도체도 빠지고 순환매도 없이 시장 전체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그때는 위험 회피를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이닉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순환매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쉬고
다른 업종이 따라오고 다시 주도주가 힘을 받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중요한 건 하이닉스의 실적과 HBM 서사가 유지되느냐입니다. 그 흐름이 살아있다면 단기 순환매는 추세 붕괴가 아니라 속도 조절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좋은 그림은 투명합니다. HBM 샘플 공급이 주요 고객사 검증으로 이어지고 적기 양산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그림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계속 커지고 빅테크들이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물량 확보에 나서는 흐름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마이크론 실적에서 메모리 마진이 강하게 유지된다면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은 더 설득력을 얻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FOMC 부담이 남아있더라도 반도체가 계속 주도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AI 하드웨어와 HBM 쪽으로 다시 자금이 돌아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좋은 그림에서는 하이닉스가 단순히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라 AI 인프라 투자 확대의 가장 선명한 수혜주로 계속 평가받습니다. 그때 시장은 단기 금리 부담보다 장기 이익 성장을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강점은 뉴스가 자극적이어서가 아닙니다. AI가 실제 인프라 투자로 이어지는 순간 가장 먼저 돈으로 바뀌는 제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그림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FOMC 이후 금리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입니다. 연준이 계속 강한 매파 메시지를 내고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더 올라가면 성장주와 반도체에는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론 실적입니다. 마이크론의 마진이 기대를 못 맞추거나 공급 확대 우려가 커지면 메모리 호황의 수명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HBM 경쟁입니다. 삼성전자가 HBM4E 샘플을 앞당기고 하이닉스도 HBM4E로 대응하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커진다는 건 시장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객 검증과 양산 속도에서 계속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기대치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시장의 기대가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시장이 더 좋은 숫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좋은 회사냐 아니냐가 아니라 높아진 기대를 계속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투자자는 이 부분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투자자 유형별로 보면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오래 들고 계신 분들은 오늘 하루의 흔들림보다 HBM과 AI 인프라 흐름을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의 핵심 서사는 FOMC 하루로 바뀌지 않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고 HBM 수요가 유지되고 메모리 마진이 강하게 버티는지가 중요합니다. 최근 급하게 들어온 투자자라면 조금 더 냉정해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좋은 종목이지만 좋은 종목도 너무 빨리 오르면 중간중간 흔들림이 나옵니다. 이때 기준 없이 따라가면 고점에서 심리적으로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현금 보유자는 무조건 추격하기보다 조정 때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쉬는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받는지 HBM과 AI 하드웨어 쪽으로 자금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공포로 팔 종목도 아니고 무조건 추격할 종목도 아닙니다. 강한 구조를 가진 종목이지만 그만큼 시장의 기대도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응 기준은 가격보다 실적과 수급 그리고 HBM4E 검증입니다. 앞으로 하이닉스에서 꼭 봐야 할 것은 세 가지 흐름입니다. 첫째로 HBM 고객 검증입니다. 샘플 공급은 시작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고객사가 실제로 선택하고 양산 일정이 맞고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둘째는 마이크론 실적입니다. 마이크론이 높은 마진을 지켜내면 메모리 공급 부족과 가격 강세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진이 흔들리면 하이닉스도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에 도전하는 구간에서 외국인이 반도체를 계속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외국인은 때로는 단기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방향에서 한국 반도체를 AI 인프라 공급망의 핵심으로 계속 본다면 하이닉스의 주도주 위치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 흐름이 유지되면 하이닉스는 단순한 급등주가 아니라 AI 인프라 시대의 핵심 실적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FOMC는 매파적이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장 막판 밀렸고 금리 부담도 다시 커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쇼크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하이닉스에는 훨씬 더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HBM 7세대 12단 샘플 공급,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성능과 전력 효율, 그리고 열 관리 개선, 빅테크가 줄을 서는 메모리 시장, 100만 원을 팔면
70만 원 이상이 남는 강한 수익성, 한국 경제 성장률까지 끌어올리는 반도체 수출과 설비 투자 흐름, 이 모든 것이 하이닉스를 단순 반도체주가 아니라 AI 인프라 시대의 핵심 제조 기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금리 부담, 마이크론 실적, HBM 경쟁, 높아진 기대치는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이닉스의 본질은 단기 흔들림이 아니라 AI 인프라가 만드는 메모리 부족과 기술 주도권입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주도주가 빠르게 바뀌는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장이 그 종목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그 신호를 놓쳐서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전 시황이나 관심 종목 신호를 영상이 아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평생 무료 시황 알림방, 한국 반도체 주도주 신호 공유방, 미국 나스닥 주도주 신호 공유방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들은 금전적인 대가 또는 회원 가입이 없이 무료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칭 또는 유사센터에 주의하시고 반드시 신청 페이지 링크를 통해 안전하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핵심은 간단합니다. SK하이닉스는 FOMC 앞에서 흔들리는 반도체주가 아닙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커질수록 가장 먼저 실적으로 연결되는 메모리 대장주입니다. HBM 12단 샘플 공급은 하이닉스가 차세대 AI 메모리 주도권을 계속 지키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메모리 마진이 유지되고 마이크론 실적이 시장 기대를 받쳐주고 외국인 수급이 다시 반도체로 돌아온다면 하이닉스의 큰 흐름은 계속 살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속도 조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를 볼 때는 가격보다 구조를 봐야 합니다. AI가 커질수록 하이닉스의 존재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